선탑 안전 공장장과 함께하는 집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장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집, 나만의 정답을 찾아야만 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집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꼭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해서 돈을 버는 택시나 버스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주고 차를 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내가 택시에 관심이 있어서 택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 회사 택시 그 기사 소속으로 일을 해 볼 수가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일을 먼저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 적성에 맞고 내 차를 사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싶으면 뭐 개인 택시를 사거나 뭐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 소속의 번호판과 그다음에 일자리 그리고 트럭, 이거를 이제 통칭해 갖고 뭐 지입차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내 돈을 들여서 사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4, 5천짜리 차를 사서 뭐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보고, 뭐 이런 광고 많죠. 뭐 대기업, 편의점 일, 뭐 무슨 일, 하루 8시간 근무, 뭐 급여 420, 뭐 450, 이 광고만 보고 덜컥 차를 사서 운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몸이 안 따라줘서 일을 못 하거나 소화를 못 해내거나 어, 그런 경우에는 급여를 한 푼도 못 받고 4천만 원짜리 차를 1,000이나 2천 정도밖에 못 받고 팔고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집 사기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뭐 사기까지는 아니겠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제 차를 사서 내 돈 4천만 원을 들여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나거나 혹은 다치거나, 그래서 일을 이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치 급여를, 운임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차가 변경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내가 운행해야 됐던 코스를 다른 용차들을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일했던 급여보다 용차비가 더 많게 되고, 운수사 입장에서 뭐 차를 넘길 때 그 일자리 그대로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원에 인수를 해주면 좋은데,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음, 차만, 일자리하고 번호판은 제외하고 차만 1,000만 원, 2천만 원 받고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신만의 정답을 찾고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속된 말로 차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성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자, 대기업 8시간 근무 월급 450. 여기서 이 일을 처음 하거나 초보자분들은 450에 중점을 두고 이것만 보고 차를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대기업 어떤 물건인지, 어디 센터인지, 코스가 어느 코스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따져보고 차를 사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은데, 초보자들이 덜컥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월급만 보고 450이면은 당장 뭐 이리저리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전혀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 부동산 중개업자인 제가 어떤 상황으로 지입을 경험하게 됐고, 저만의 상황으로 더 많은 지입일을 경험을 해서 그 정보를 기사 입장에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이렇게 무의미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입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입차의 정답은, 어, 지입차가 싸고, 그 다음에 일이 편하고, 월대가, 급여가 높은, 이런 차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차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차가, 이 일을 알아보는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확률은 거의 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지인을 통해서 뭐 인수가 되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자기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는 포기를 하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체력이 약해서 몸이 아픈 데가 있어서 큰 차는 못 타고 1톤 차로 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작은 싼 차로 시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은 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알아보고,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차를 정보지를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미루고, 차근차근 몇 달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일은 다른 기사들 이야기도 듣고, 거래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1톤이나 3.5톤 차를 가지고 어, 두 가지 일을 투잡을 소화를 해내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 지입차로. 자, 5톤 차 이상으로, 5톤 차가 넘는 차로 어, 운행을 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돈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보다는 매출제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당, 운임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 차주 입장에서 좋은
양질의 거래처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차이겠죠. 같은 물건을 운행을 하더라도 화주 성격에 따라서 뭐 급여가 이제 운임이 높고 일이 이제 깔끔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운임이 약하고 그다음에 일이 힘들고 이런 거 보는 게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그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제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톤이나 3.5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두 가지 일 혹은 세 가지 일을 소화를 해내는 게 음, 제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5톤 이상 차량은 수작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 그냥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5톤 차를 물건을 혼자 싣고 혼자 물건을 다 내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 수작업에 대한 그 운임이 그 급여가 책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톤 차는 팔레트 일이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상하차가 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3.5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작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팔레트 작업도 어느 정도 뭐 8장, 10장 실리는 3.5톤 차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소화를 해내는 게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일자리가 나쁘거나 수익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5톤 차를 가지고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고, 이런 걸 가지고 어, 집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하게 보면 뭐 집 사기는 아니죠. 상황을 잘 모르고 돈을 주고 차를 산 케이스가 될 겁니다. A 지점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물건을 싣고 대전까지 가서 5톤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운임이 하루에 하루에 50만 원. 대전에서 대전 근처에서 다시 물건을 싣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내려주는데 운임이 5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도합 100만 원이니까 25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2,5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운임을 제하고 뭐 1,000만 원, 1,200만 원 순수익. 요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에서 대전 내려가는 일자리는 고정으로 맞춰져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일자리가 아직 미정이라서 이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수사가 이건 책임지고 맞춰주겠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처음에는 운수사에서 몇 개를 소개를 해주죠. 건건이. 고정 일이 아니고 근처에서 나오는 일들. 그런데 소개시켜주는 빈도수가 적고 고정 일처리가 맞춰지지 않으면은 매출이 2,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뭐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나가는 고정 비용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다가 대전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기름값은 똑같이 들겠죠. 소모품들도 똑같이 들겠죠. 운행 거리가 비슷하니까. 나가는 돈은 아까 2,500일 때 어, 만약에 고정 비용이 1,5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출이 1,500이면 올라오는 운임 자체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나가는 비용은 1,500만 원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거나 없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 이제 운수사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집 사기다. 이건 뭐 법으로 가봐야 제가 볼 때는 구제받을 확률이 적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보를 파악하고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지만,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처한 일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야 돼.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록마을 처음 할 때 같은 그 라인에 있는 그 친구 차가, 그 동생 차가 제가 2.5톤이었고 그 친구가 3.5톤 차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뭐 2.5톤, 3.5톤 차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럴 때였는데, 눈에 띄게 그 친구 차의 적재함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하기에는, 야, 2.5톤하고 3.5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볼수록 다른 3.5톤보다도 유난히 적재함이 컸습니다. 위로도 높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적재함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하고 물어보게 됐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 초록마을 일이 끝나고 일주일에 거의 한 세네 번 정도 어, 끝나고 이제 그 운행을 해주는 일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버섯을 나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버섯이, 여러분이 생각해도 버섯은 그렇게 크게 무겁거나 중량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라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최대한 검사에 통과되는 선에서 최대한 적재함을 띄워서 물건을 많이 실는 게 이득인 거죠. 화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물량 자체가 적재함이 크다 보니까 5톤 물량이 거의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안 나가니까 꽉 채운다 그래도 5톤이 넘을, 그러니까 이 3.5톤이 넘을 리가 없으니까, 화주 입장에서는 5톤 차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운임을 줄 수가 있고, 기사 입장에서도 3.5톤보다는 더 많은 운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황이 딱 맞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적재함 큰 그 트럭을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사람만의 정답을 찾아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나도 무조건 적재함을 키워야 되겠다. 적재함 큰 차를 찾아야 되겠다. 처음에 신차를 뽑으면서 무조건 적재함을 크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세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 뒤에 리프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롤테이너를 쉽게 물건을 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아, 롤테이너가 정답이다. 그걸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물건을 수작업으로 내려야 되는 일자리 입장에서는 뒤에 리프트가 달려 있으면 굉장히 열고 내릴 때, 물건을 내릴 때,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적재함을 뒤로 가서 문을 열면 되는데, 이건 기계 장치를 통해서 리프트를 작동을 시켜야 돼서, 그리고 문을 열어야 되니까 영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음, 뭐 이걸 가지고 리프트 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간단한 문제 가지고도 나한테 맞는 정답이 있고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듯이, 이를 좀 이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따져서 자신만의 정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100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70점, 80점 이 정도 되는 일자리를 꼭 찾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차로 누군가는 300만 원짜리 일을 4시간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8시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초보자들은 절대로 이 일을 경험한 경험자들에 비해서 시간이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센터에서
10년 동안 일한 3.5톤 차주가 있고, 지난달에 시작한 차주가 있다고 치면, 같은 3.5톤이라고 치면은 월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일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왔다고 적게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내 능력치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차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게, 내가 일을 하는데 20시간씩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7시간 일하고 7시간 일하고, 말은 쉬운데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고, 센터 이동하는데 또 1시간 걸리고, 퇴근하는데 1시간이 걸리면 7시간 7시간 14시간이 아니고 17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치가 좋은 사람은 아까 5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줄이고, 5시간 줄이고, 출퇴근하는데 1시간씩 잡고, 이래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 자, 오늘은 그 집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